정미용 전 아나운서입니다. 저에 대한 고발 조사 환영합니다. 김정숙 여사에 대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정미용 전 아나운서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 조사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 본인은 그 고발을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SNS에 또 여러 가지 글들을 남겼는데 어이구 자 서영호 소장 뭐 최고 존엄이 되어가고 있군요. 대통령과 영부인이 국민은 개돼지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저에 대한 고발 조사 환영합니다. 혹시 처벌까지 한다 해도 더욱 환영입니다. 뭐 쓰레기 같은 대한민국 경실 굉장히 이제 강한 톤의 글들을 남겼는데 서영호 소장 어떻게 보세요? 저 사실 유무에 대해서는 본인이 주장했던 그 김정숙 여사의 옷이 수억 원에 달하고 네. 몸이 뚱뚱해서 살이나 빼지 그 고가의 옷을 시장한다는 등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어쩐지는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법리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서 곧 진실이 규명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 말고 정미용 의원의 행태의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한 사람만 공격한다고 한다면 아마 대통령과 그 여사 부인을 공격함으로써 본인의 가치를 좀 극대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럼으로 인해서 보수를 비롯해서 정치권이 전체적으로 본인의 노이즈 마케팅으로 자기의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애쓰는 것들이 결국 정치를 희화화하고 그리고 정치가 가십거리로 전락하는 그리고 우리 정치가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는 정미용 전 아나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법리적 공방과 별개로 보수 정당 측에서 정미용 의원의 저는 행태가 과연 득이 있는지 실인지에 대해서 좀 엄밀하게 좀 판단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현종 의원, 제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이 수사는 사실 청와대에서 요청한 건 아니고 시민단체가 고발을 한 건데 그렇죠.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정미용 씨의 옷감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해명을 내놨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수사가 시작되면 결국 피해자인 김정숙 여사가 나는 그냥 처벌 안 하겠습니다 얘기하면 수사 안 됩니다. 어떻게 할 거야 청와대? 그냥 수사 진행도 처벌받고 놔둘까요? 아니면은 사실 뭐 지금 정미용 씨가 노리는 게 바로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일단 네. 청와대가 대응해 주기를 바라고 네. 온갖 사실은 참 우리가 논평하기도 지금 그런 이야기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걸 보면 정미용 씨는 어떻든 간에 노이즈 마케팅을 이렇게 해서 예. 대통령 부인을 걸고 넘어져서 예. 본인의 어떤 좀 이름을 높여보겠다는 뭐 그런 전략 예. 같지 않습니까? 뭐 이 말 자체가 보면 사실은 참 우리 국민들이 볼 때도 정말 거북스러운 이야기죠. 예.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도 아니고. 그걸 보면 청와대는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에 좀 말려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뭐 또 김정수 여사도 사실은 이게 대응하는 것 자체가 보면 예. 어떤 좀 한편으로 우스운 그 상황이니까 지난번에 저는 청와대가 잘 대응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예전 같으면 청와대가 뭐 예를 들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뭐 이렇게 했을 텐데 그냥 네. 카드 뉴스로 그냥 대통령이 이렇지 않다라는 부인이 이렇지 않다라는 것을 그냥 국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들 네. 또 국민들 대부분은 또 이것에 대해서 아마 저는 정상적인 판단을 하실 걸로 봅니다. 그런 면에서 비춰봤을 때는 아마 청와대가 직접적인 대응은 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얘기를 하면요, 그들이 낮게 가면 저질로 가면 우린 높게 고차원으로 간다. 미셸 오바마가 한 얘기인데요. 저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 뭐 청와대에서 뭐 처벌 원치 않는다 하고 조금 더 세련되게 이 부분을 그냥 묻어버리는 그런 어떤 방법을 취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쨌든 정미용 씨는 좀 약간 악에 바친 듯한 모습인데 청와대가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드 뉴스를 통해서 그 김정수 여사에 대한 옷에 대한 객관적 진실들을 공개하고 네. 가볍게 받아서 넘어가는 어떤 이런 리듬들은 뭐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봐지고 아까 그 이현정 의원 말씀하셨듯이 상대의 수에 놀아날 이유는 없는 것이잖아요. 또 국민들이 그걸 믿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적절하게 현재의 어떤 패턴대로 대응하면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팩트에 근거해야 되고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할 겁니다. 네,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한 김정은 잠잠하게 자맹을 15일 정도 이어가더니 어제 화장품 공장을 찾았다고요? 같이 대동한 여성도 2명이나 있었고요. 네. 김정은이 이제 조용히 있다가 자기 부인 이설주와 함께 또 자기 친족 자기 친동생 김여정과 함께 화장품 공장을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이제 김정은이나 김여정은 이미 이제 스위스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북한 화장품이 별로 이제 탐탁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또 자기 부인이 젊은 부인이기 때문에 매일 자기 부인의 이제 얼굴을 볼 거지 않습니까? 또 자기 여동생도 보고 네. 북한 여성들이 정말
북한을 우리식 사회주의 생활 문화라고 해서 자기네 화장품을 쓰는지 아니면 정말 외국물을 좋아해서 외국 화장품을 쓰는지 그것도 김정은에게는 매우 이제 궁금한 일일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의 화장품도 다른 나라 화장품에 못지않은 네. 정말 랑콤이나 샤넬에 못지않은 그런 화장품으로 만들라 또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죠. 네. 그러면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하나 그걸 이제 명령을 받들어야 되는 거죠. 네. 신우이와 올케 사이인 김여정과 이설주를 같이 동행한 것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그럼 과연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 이설주와 김여정 중에서 누가 더 권력의 중심에 가까울까요? 전문가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설주가 공식적인 직함을 갖고 있으면 네. 그 직함과 김현영이 갖고 있는 직책과의 관계를 놓고 누가 더 세느냐라고 비교해 보는 건 의미가 있지만 이설주는 중전마마인데 이거 신하고 가장 그 가까운 거리에서의 의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죠. 네. 두 여성을 함께 데리고서 이 행보를 이어가는 게 좀 이례적이긴 한데, 이제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는 것 같은 거다.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세냐, 이런 얘기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회사 공장에 여성 2명 데리고 간 것, 부인과 여동생. 이거 북한 여성들의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의 어떤 저격,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두 사람이 이제 같이 동행했다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데 그동안 보면 뭐 네. 좀 많이 동행하기도 했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이번 당 대회 때 개편되면서 사실 이제 이설주, 김여정 같은 경우는 당 중앙위원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어떤 위상 자체가 일단 높아졌고 그리고 이제 리설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아기를 또 낳았다는 이야기가 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네. 북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승계라는 게 예. 사실 뭐 아직 이제 김정은이가 젊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이제 돌발적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고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들을 낳은 즉 세자를 낳은 중전마마의 세자를 낳은 위상은 중전마마. 이게 사실은 좀 다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비춰봤을 때는 만약에 이설주가 만약 아들을 낳았다고 한다면 예. 본인의 위상 자체가 많이 높아질 수 있죠. 아. 그리고 또 주변에서 거기에 또 충성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본다면 앞으로 이제 어떤 이설주가 누굴 낳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하면서 어떻게 권력이 집중되는가에 예. 따라서는 좀 달라질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김여정은 사실은 김정은을 대체한다기보다는 현재로서는 최참목격이죠, 사실은. 참모. 네, 북한 사회에서 사실은 이제 어떤 뭐 김정은이 어떻게 됐을 때 김여정이 어떤 이어받는다 이런 건 조금 상상하기 힘든 상황인데 어쨌거나 예. 김여정은 백두혈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도 여전히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최근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는 하는데 김여정 역시.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왜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김정은이 수많은 분야 중에서 이 화장품 문제에 이렇게 천착할지 관심을 가질지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 여성들 패션인 다양성이 이제 인정되는 추세고 그런 것들을 이제 김정은이 수용하는 그렇고 두 번째는 화장품 산업이 경공업 특히 경공업 중에서도 화학 산업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기준이에요. 북한 여성 패션의 다양성이 인정되는 추세다라는 이제 전문가의 얘기였는데 그런데 이제 최근에도요 화장품 공장 가서 김정은이 북한 화장품의 품질 수준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한 적이 있다고요. 그렇죠. 몇 년 전이죠. 뭐 2015년이죠. 네. 눈에 뭐 바르면 이제 뭐 웃기만 해도 뭐 너구리가 마스카라. 된다. 네. 마스카라. 뭐 맞는 얘기죠. 뭐 너구리가 되죠, 실제로. 근데 북한 화장품이 수준이 낮다고 하지만 제가 이 말들은 북한 여성들이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 네. 화장품 수준이 우리나라 7, 80년대 수준밖에 안 된다. 우리하고 비교하면 그렇죠. 그러나 난 제가 볼 땐 북한 여성들의 수준도 7, 80년밖에 안 된다. 네. 뭐 크게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김정은이 저렇게 이설주, 지금 패션이 상당히 저렇게 그 꽃이 들어간 옷을 입는 건 제가 처음 보는 것 예. 같은데 네. 뭔가 좀 화사한 옷을 입고 이제 말씀들 하신 대로 이제 김여정과 같이 나타났다는 것은 사실 김여정은 이 정치 권력 면에서는 이설주와 비교가 안 되게 높죠. 네. 그러나 이제 대중성 면에서는 이설주가 또 가수 출신이니까 널리 알려져 있는 시진핑의 부인처럼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여자인데 어쨌든 둘이 자주 나타난다는 걸 볼 때 제가 볼 때는 아마 김정은이가 점차 이 경제 문제를 김여정에게 좀 네. 내리려고 네. 하는가 이런 느낌이 예. 오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남성이지만 화장품 브랜드, 뭐, 외국 유명 브랜드를 줄줄이 깨면서 2년 전 같은 화장품 공장에 갔을 때도 우리도 이만큼 세계적인 수준의 화장품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북한에서도 이 화장품에 대한 최고 지도자의 관심이 많다 보니까 북한 여성들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물론 특권층이겠지만요. 참 희한한 광경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지난해 대학을 졸업하고 여기 연구소로 배치되어 왔습니다. 사실 천혜라 가면 누구나 자기 얼굴에 대해서 많이 관심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서 피부 분석을 하는 과정에 제가 이 단백 함량은 높은데 이 수분과 피부 탄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네, 피부 수분 탄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북한에서 이제 계셨으니까 북한 화장품도 써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저렇게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그게 대중화되지는 않았겠지만 사실 이제 지방 사람들은 네. 평양이나 뭐 신의지에서 나오는 화장품이 고급인 걸 알지만 네. 그것을 이제 북한에 있는 전국의 주민들을 다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대부분 북한 여성분들은 중국 화장품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네네. 중국 화장품. 네네, 중국 화장품. 근데 제가 평양에서 개발한 평양 화장품 공장에서 만든 분크림이라고 하는 지금 김정은이 갔던 그 공장에서 네네네. 거예요? 네. 분크림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피아스라고도 하고 이제 분크림이라고 네. 공식적인 명칭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네. 이 분크림을 써보니까 중국 거보다는 좀 멀쩡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지만 이제 살결물이라고 하는 스킨이나 네. 분크림이라고 하는 로션 같은 거는 정말 우리 거의 발뒤축에도 못 따라하는 정도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 북한의 여성분들은 살결물이나 물크림을 쓰고 이제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문화가 아닙니다. 네, 그게 없다 보니까 대부분 네. 그냥 물크림이라고 하는 일반 중국에서 나는 크림이라든지 네. 평양에서 나는 그냥 일반 크림을 바르고 파운데이션을 이제 커버를 네. 한 거죠. 네. 근데 파운데이션 분크림은 그나마 괜찮았는데 네. 뭐 요즘에 나오는 뭐 태양 크림이라고 해서 햇빛 차단 크림 뭐 네. 이런 거는 제가 어떤지 써보지 못해서 말은 못하겠는데 네. 화장품에 대한 열의가 이제 여성분들도 네. 이제 그 모란봉악단이나 이런 예술단원들이 이제 화장을 예. 하는 거 보고 그걸 이제 되게 따라가려고 많이 그렇군요. 노력하는 편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을 엄청 많이 신경을 씁니다. 예. 대부분 이제 일본 화장품을 많이 선호했는데 예. 그걸 이제 다 이제 북한 사람들에게 충족을 못하니까 요즘은 이제 중국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화장품을 이제 최고로 이제 인정을 해서 서로 이제 밀매를 사는 거지요. 네. 네. 보다 조금 과학적으로 북한에서 팔리는 화장품의 그 성능을 또 직접 한국에서 연구소에서 또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어요? 북한 화장품 64종을 저희가 분석을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 기술연구원에서 제공한 자료인데요. 분크림,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지나친 백탁 현상이라고 발색이 잘 안 된다는 얘기겠죠? 입술 연지, 립스틱이라고 불리는 것은 발색력이나 밀착력이 많이 부족하고 기능성 화장품도 상당히 성분 표기 같은 거 도대체 이게 어디서 왔는지, 방부제는 얼만큼 썼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저 소식 들으면 굉장히 그렇게 썩 기쁠 것 같지는 않네요. 세계적 수준이 아니네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죠. 뭐 북한 뭐 다른 뭐 어떤 과학 기술 분야 모든 게 뭐 우리와는 너무나 거리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쨌든 김정은이 저렇게 자꾸 화장품 공장 뭐 신발 공장을 돌아다니는 건 하나의 그 선동의 정치 방식이고 네. 이 화장품 특히 신발 이런 건 여성들,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할 때 뭐 처녀든 할머니든 작은 아주머니든 여성 모두를 상당히 그 자극하고 네. 말은 뭔가 그 상품 수요를 이제 자극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김정은이 부인을 데리고 저기 돌아다닌다. 그럼 북한 사람들로서는 야, 우리 지도자가 뭔가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네. 노력하고 있구나. 특히 최근에는 이제 뭐 미 항모 전단이 한국으로 오고 있고 하니까 뭔가 또 북한 지도자들로서 이제 공포심도 느끼니까 이렇게 그렇겠죠. 평화적인 사회주의 건설을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우리를 건드리면 그것은 침략자다. 뭐 이런 명분을 살리기 위한 것도 네. 저런 현지 지도 정치에 지금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송지영 전 아나운서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북한 화장품? 살결물이요? 네. 굉장히 품질이 좋지 않다. 그래서 지금 뭐 한국 화장품들도 북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더군다나 이설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최고급 화장품 설땡땡 네. 이거를 사용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어떤가요? 그럴 것입니다. 네. 아마. 네, 이제 북한 시장이라고 장마당이라고 네. 하는 그 암시장이 정말 북한에서 최근에 이제 많이 개발돼서 네. 크거든요. 거기 이제 가면 화장품 매대가 이제 쫙 두 줄로 이제 있습니다. 네. 거기 가서 뭐 신의중 화장품, 평양 화장품, 중국 화장품 이렇게 쫙 부르면 다 나오거든요. 다 나와요? 네, 거기서 이제 암호가 있습니다. 리비아 화장품이라든지 아랫동네 화장품이라고 했다가 네. 그게 이제 장마당에서 검열하는 리비아 화장품. 네, 단속대원들에게 걸리면 남조선 화장품이라는 게 티가 나기 때문에 네. 리비아 화장품이라든지 아. 일본 화장품이라는 명칭으로
화장품이 있냐 이러면 그게 이제 다른 구석에서 일종의 나옵니다. 암호군요. 네,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용 설명서라는데 그게 다 이제 다 지워져서 없습니다. 근데 딱 보면 그게 이제 우리 아랫동네 화장품인 거죠. 아랫동네라고 네, 하는군요. 그 샴푸도 이제 그런 식으로 살 수 있고 화장품도 다 그런 식으로 암시장에서 예. 돈을 이제 북한 화장품에 몇십 배를 이제 주고 이제 구매를 해서 여성들은 이뻐지고 싶어서 그걸 한번 바르고 싶어하죠. 많은 돈을 지불해서라도. 우리가 이제 북한을 군사 국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김정은이 이 시점에서 왜 저렇게 화장품 공장을 갈까? 네. 뭐 이런 부분에서 그러게요. 물론 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물론 북한 사람들의 여성들의 어떤 그런 네. 여러 생활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간다는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런 항상 이제 북한의 김정은의 어떤 행보는 이면을 좀 봐야 됩니다. 이면. 왜냐하면 실제로 화장품이라는 게 이제 화학적인 그런 성분과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지금 화학과 생물학 무기 예. 이런 쪽에 상당히 북한이 네. 많이 갖고 있거든요. 아.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계속 기술적인 수준을 높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실제로 화장품의 기술적인 수준을 높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예. 아니면 그런 성분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화학 무기라든지 고체 연료도 왜냐하면 이게 대외적으로 표현하는 것과 실제로 대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이중적으로 그렇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의 움직임이라는 게 단지 저렇게 김정은이 돌아다니고 하는 것 자체가 보면 뭔가 그 이면에 있는 우리가 메시지를 좀 예. 읽을 필요도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뭐 경공업 발전을 위해서 화장품 산업을 돕는다고 하는데 이 높은 그 국제적 브랜드의 아성, 한국 제품의 이 뛰어난 질 넘어서려면 국제 제재부터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제 제재부터 풀어지려면 또 핵과 미사일 개발 중단해야 될 것이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북한 소식 감사합니다. 정미용 전 아나운서입니다. 저에 대한 고발 조사 환영합니다. 김정숙 여사에 대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정미용 전 아나운서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 조사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 본인은 그 고발을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SNS에 또 여러 가지 글들을 남겼는데 어이구 자 서영 소장 뭐 최고 존엄이 되어가고 있군요. 대통령과 영부인이 국민은 개돼지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저에 대한 고발 조사 환영합니다. 혹시 처벌까지 한다 해도 더욱 환영입니다. 뭐 쓰레기 같은 대한민국 형식 굉장히 이제 강한 톤의 글들을 남겼는데 서영호 소장 어떻게 보세요? 저 사실 유무에 대해서는 본인이 주장했던 그 김정숙 여사의 옷이 수억여 원에 달하고 네. 몸이 뚱뚱해서 살이나 빼지 그 고가의 옷을 시장한다는 등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어쩐지는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법리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서 곧 진실이 규명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 말고 정미용 의원의 행태의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한 사람만 공격한다고 한다면 아마 대통령과 그 여사 부인을 공격함으로써 본인의 가치를 좀 극대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럼으로 인해서 보수를 비롯해서 정치권이 전체적으로 본인의 노이즈 마케팅으로 자기의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애쓰는 것들이 결국 정치를 희화화하고 그리고 정치가 가십거리로 전락하는 그리고 우리 정치가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는 정미용 전 아나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법리적 공방과 별개로 보수 정당 측에서 정미용 의원의 저는 행태가 과연 득이 있는지 실인지에 대해서 좀 엄밀하게 좀 판단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현정 의원, 제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이 수사는 사실 청와대에서 요청한 건 아니고 시민단체가 고발을 한 건데 그렇죠.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정미용 씨의 옷감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해명을 내놨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수사가 시작되면 결국 피해자인 김정숙 여사가 나는 그냥 처벌 안 하겠습니다 얘기하면 수사 안 됩니다. 어떻게 할 거야 청와대? 그냥 수사 진행도 처벌받고 놔둘까요? 사실 아니면은 뭐 지금 정미용 씨가 노리는 게 바로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일단 청와대가 대응해 주기를 바라고 네. 뭔가 사실은 참 우리가 은 이미 이제 스위스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북한 화장품이 별로 이제 네. 탐탁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또 자기 부인이 젊은 부인이기 때문에 매일 자기 부인의 이제 얼굴을 볼 거지 않습니까? 또 자기 여동생도 보고 네. 북한 여성들이 정말 북한을 우리식 사회주의 생활 문화라고 해서 자기네 화장품을 쓰는지 아니면 정말 외국물을 좋아해서 외국 화장품을 쓰는지 그것도 김정은에게는 매우 이제 궁금한 일일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의 화장품도 다른 나라 화장품에 못지않은 네. 정말 랑콤이나 샤넬에 못지않은 그런 화장품으로 만들라 또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죠. 네. 그러면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하나 그걸 이제 명령을 받들어야 되는 거죠. 네. 신우이와 올케 사이인 김여정과 이설주를 같이 동행한 것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그럼 과연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 이설주와 김여정 중에서 누가 더 권력의 중심에 가까울까요? 전문가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이설주가 공식적인 직함을 갖고 있으면 네. 그 직함과 김현영이 갖고 있는 직책과의 관계를 놓고 누가 더 세느냐라고 비교해보는 건 의미가 있지만 적은 없을까요? 어쨌든 정미용 씨는 좀 약간 악에 바친 듯한 모습인데 네. 청와대가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드 뉴스를 통해서 네. 그 김정수 여사에 대한 옷에 대한 객관적 진실들을 공개하고 네. 가볍게 받아서 넘어가는 넘어가는. 어떤 이런 리듬들은 뭐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봐지고 아까 그 이현정 의원 말씀하셨듯이 상대의 수에 놀아날 이유는 없는 것이잖아요. 네. 또 국민들이 그걸 믿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적절하게 현재의 어떤 패턴대로 대응하면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팩트에 근거해야 되고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할 겁니다. 네,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한 김정은 잠잠하게 잠행을 15일 정도 이어가더니 어제 화장품 공장을 찾았다고요? 같이 대동한 여성도 2명이나 있었고요. 네, 네. 김정은이 이제 조용히 있다가 자기 부인 이설주와 함께 또 자기 친족 이제 자기 친동생 김여정과 함께 화장품 공장을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이제 김정은이나 김여정 논평하기도 지금 그런 이야기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보면 정미용 씨는 어떻든 간에 노이즈 마케팅을 이렇게 해서 예. 대통령 부인을 걸고 넘어져서 예. 본인의 어떤 좀 이름을 높여보겠다는 뭐 그런 전략 예. 같지 않습니까? 뭐 이 말 자체가 보면 사실은 참 우리 국민들이 볼 때도 정말 거북스러운 이야기죠. 예.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도 아니고. 그걸 보면 청와대는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에 좀 말려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예. 뭐 또 김정수 여사도 사실은 이게 대응하는 것 자체가 보면 예. 어떤 면좀 한편으로 우스운 그 상황이니까 지난번에 저는 청와대가 잘 대응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예전 같으면 청와대가 뭐 예를 들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뭐 이렇게 했을 텐데 그냥 네. 카드 뉴스로 그냥 대통령이 이렇지 않다라는 부인이 이렇지 않다라는 것을 그냥 국민한테 이야기하는 것들 네. 또 국민들 대부분은 또 이것에 대해서 아마 저는 정상적인 판단을 하실 걸로 봅니다. 그런 면에서 비춰봤을 때는 아마 청와대가 직접적인 대응은 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얘기를 하면요, 그들이 낮게 가면 저질로 가면 우린 높게 고차원으로 간다. 미셸 오바마가 한 얘기인데요. 저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 뭐 청와대에서 뭐 처벌 원치 않는다 하고 조금 더 세련되게 이 부분을 그냥 묻어버리는 그런 어떤 방법을 취할 가능성이